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 가장 다정하게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왜곡하고 이간질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겉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속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절대 소리를 내지 않고 겉으론 친절한 척, 속으로는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는 척하며 내 편인 줄 믿게 만들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작은 불만과 험담을 뿌려놓고 갑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말 한마디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자.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뒤에선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입니다.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건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이 이간질자들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간질하는 사람은 조용히, 조금씩 사람의 감정을 틀어지게 만들고 결국 아무 일도 없던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박수연. 50대 초반의 따뜻하고 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었고 후배들을 잘 챙기고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에서 자신이 의견을 낼 때면 사람들이 미묘하게 피하거나 그녀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뭔가 실수를 했나 싶어 되짚어보고 또 되짚었지만 딱히 기억나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에 병이 생겨 저희 상담소를 찾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뒤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선영. 겉으로는 언제나 박수연 씨를 따르며 언니는 진짜 본받을 점이 많아요. 언니 덕에 제가 많이 배워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선영 씨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냥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니가 사람들을 너무 리드하려고 하니까 단정 지은 말도 아니고 공격적인 말도 아니지만 이런 식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의심을 심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나며 커지고 결국 박수연 씨는 단체 안에서 고립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간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절대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고 다정한 말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작은 틈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 틈은 이간질하는 사람은 모르쇠를 하며 빠지고 남은 사람들만 그 오해와 불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분명히 좋았던 관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색해지고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결국 이유 없이 관계가 멀어진 경우. 그렇다면 그 중간 어딘가에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들과 더 이상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특징, 항상 사람 말을 전하고 다니는 은근한 전달자형 이간질자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욕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들은 말을 전달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며 항상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근하게 전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전달자형 이간질자라 부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들 좀 불편해하더라고. 나는 걔 편인데 너에 대해 좀 걱정하는 말이 있었어. 이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본인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사이에 불신을 심고 감정의 갈등을 만들고 결국 누군가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름은 문영미.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고 부서 내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후배들 잘 챙기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주변 후배들이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회의에서 말을 끊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실수했는지 생각도 해보고 지나간 대화들도 곱씹어봤지만 별다른 원인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선배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 간다고 한 거 정말 반대하셨어요? 문영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같은 부서의 또 다른 동료, 이름은 장지영. 그녀가 문 선배가 너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하니까 속상해하더라. 너무 의지했나 봐. 근데 말은 안 하더라. 표정만 딱 그러던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표현만 들으면 직접적인 비난도 노골적인 험담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영미 씨가 좋은 선배라는 뉘앙스를 주는 말이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그 말 속에 문 선배는 내 진심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의심과 감정의 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틈은 결국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달자형 이간질자들의 무서운 점은 본인은 절대 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그냥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너도 모를 것 같아서 알려준 거야. 겉으로는 마치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의심과 거리감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누구의 말을 전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는 사람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의 말도 전해지게 된다. 누군가의 말을 자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조용히 말하지만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간질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함께 웃는 얼굴로 곁에 있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이간질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들은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로 이간질을 합니다. 즉,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 침묵, 분위기 조성, 이런 무형의 태도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갈라놓습니다. 이 유형을 저는 기류 조성형 이간질자라 부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누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작은 눈짓이나 씁쓸한 미소, 침묵으로 일관하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남기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이간질은 말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기록되고 내용이 남지만 표정이나 기류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느끼는 불편한 공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김선혜, 50대 초반, 한 요양보호센터의 행정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녀는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원장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최근 들어 신입 직원들이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회의 때면 자신의 말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선배님은 진짜 재밌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같이 앉아있던 고참 직원 한 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 한 번에 자리 전체 분위기가 싸해졌고, 그 후 신입 직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고참 직원의 이름은 송은주. 평소에 직접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항상 "아휴, 난 그냥 다들 좋던데요." 이런 식의 중립적인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누군가에 대해 질문이 나왔을 때 미묘한 반응, 미소, 침묵, 눈짓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조심스러움을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 없는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김선혜 씨에 대한 인식을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류 조성형 이간질자는 언뜻 보기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침묵과 표정, 작은 리액션 하나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이 끝났을 때 주변에서 쓸데없는 웃음, 고개 돌림, 짧은 침묵이 분위기를 흐리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말보다 더 무서운 기류가 사람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건 그냥 내 표정인데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말한 적 없다며 빠져나가곤 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모욕을 전한다." 말이 없다고 해서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류 조성형 이간질자는 말 대신 분위기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표정과 침묵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색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여러분에 대한 기류가 은밀히 조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늘 정의롭고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지만 챙기기 위해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세 번째 유형의 이간질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람 사이를 조용히 이간질하는 세 번째 특징을 가진 이간질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가장 교묘하고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움직입니다. 자신은 절대 욕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고립시킬 때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유형을 정의감 가장한 조장형 이간질자라 부릅니다. 이들은 항상 공정함과 원칙을 말합니다. 나는 원칙대로 말한 거예요. 이건 틀린 거니까 바로 잡아야죠.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자신의 입장을 올리는 방식으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이간질은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제나 맞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맞는 말을 하는 의도가 절대 순수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진석, 50대 중반의 팀장이었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에 반대 의견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자책감마저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 부하 직원이 슬쩍 이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과장님은요, 팀장님이 요즘 많이 감정적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이진석 팀장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장의 이름은 박지은. 겉으로는 늘 존댓말을 쓰고 회의 때도 항상 팀장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동료들에게 팀장님은 요즘 좀 무리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실무자인데 왜 이렇게 의견을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말을 매번 조용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처럼 보이는 말들을 은근히 흘렸고 그 말들은 점차 이진석 팀장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간질은 항상 조용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정의감 가장한 이간질자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자신이 마치 도덕적인 위치에 있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방향은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쌓이면 한 사람은 고립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고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말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을 살핀다. 여러분, 말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바르지만 속으론 자신만을 위한 사람. 그가 바로 가장 치명적인 이간질자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우리 일상에서 이간질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남의 말을 전하는 척하면서 갈등을 만드는 전달자형. 둘째는 표정과 기류로 사람의 이미지를 깎는 기류 조성형. 셋째는 정의롭고 바른 척하며 자신만 이익 보는 조장형 이간질자. 이 사람들은 겉으론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의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상처 주고 심지어 관계를 파탄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간질자는 대개 관계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늘 소식통이 되려 하거나 누군가의 고충을 들어주는 척하며 결국 자기 판단과 의견을 은근히 흘리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감정에 작은 불씨를 놓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마무리할 때 항상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건 오해야 하며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사람. 이 세 가지 특성이 겹친다면 그는 거의 분명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간질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가 너에 대해 이런 말하더라. 내가 듣기로는 네가 이기적이라는 말도 있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상처받거나 흥분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의심하지 마시고 먼저 그 말을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그 얘긴 듣고 싶지 않아. 그 사람 생각은 직접 들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간질은 그 자리에서 차단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하는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한 말을 중심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다면 그 말 역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확인하는 용기입니다. 이간질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직접 묻지 않고 카더라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에 대해 이런 말이 있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말이 있었던 건 유감이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볼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간질은 맥이 빠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여러분의 관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조엘이 창 이론에서도 말하듯 관계는 보이는 나, 숨겨진 나, 타인이 아는 나, 이 세 영역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간질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이미지, 즉 타인이 아는 나를 왜곡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뿐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악한 말은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이다. 이간질자들의 말은 절대 대놓고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 같은 말을 조금씩 비틀어 사람들 사이를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누구의 말인지, 왜 이 말을 지금 내게 하는지를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간질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현명하게 극복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되찾은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간질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현명하게 극복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시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이은희.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들 키워내고 남편과도 크고 작은 고비를 넘기며 살림을 꾸려온 그녀는 동네 봉사 모임에서 늘 웃음이 많고 다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봉사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정미자라는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은희 씨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늘 언니처럼 따르고 자주 집에도 놀러 오던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이은희 씨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이 묘하게 말을 돌리고 회의 후에도 자신을 슬쩍 피하는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후배가 이은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미자 언니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언니한테 섭섭하다고 하던데요. 자꾸 본인 의견 무시당한다고. 순간 이은희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미자를 무시해 본 적도 불쾌하게 대했던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미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혹시 내가 너한테 마음 상하게 한 게 있다면 말해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네 마음이 다쳤다면 그건 내가 풀어야 할 일이니까. 그 순간 정미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제가 언니 말이 늘 맞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풀었나 봐요. 죄송해요. 정작 언니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순간 이은희 씨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감정이 앞설 때도 있지.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을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솔직히 말해줘서 나는 정말 고맙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사이가 되었고 이은희 씨는 이 일을 계기로 모임 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면 방어적으로 말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더라고요. 여러분, 이은희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이간질은 항상 나쁜 의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이 아니라 직면입니다. 용기를 내어 직접 묻고 직접 듣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따뜻한 길이라는 걸 이은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가장 조심스러운 번역이다. 그리고 그 말이 부족할 때는 용기로 보완해야 한다. 이간질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
직접 마주하려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다시 진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간결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 마음 다치고 관계를 잃고 오해 속에서 자신을 탓하게 되는 수많은 사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방송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말을 자주 전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말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은 결코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표정과 기류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고개 끄덕임으로, 짧은 침묵으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속엔 명확한 악의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척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의 외피를 쓰고 사실을 말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누군가를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세 유형 모두 공통된 성향이 있습니다. 절대 앞에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늘 중립적인 척하면서 자신의 말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사람.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기억.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관계를 망가뜨려온 이간질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한 번 더 왜 이 말을 지금 나에게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어. 이 말 한 줄이 오해를 풀고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그 사람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모양을 바꾸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늘 친절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니 겉으로 친절해 보인다고 그 사람의 진심까지 믿지 마십시오. 진짜 진심은 여러분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더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조각이다. 그리고 조각은 하나가 아닌 방향으로 날아간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의미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 더 이상 흘려듣지 마시고 그 말의 방향과 의도를 한 번쯤은 냉철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깨달음과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간질로 인해 겪었던 상처 혹은 극복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나눔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사람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